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한번 하늘을 나는 자동차죠. 이 eVTOL 에어택시 세계를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특히 조비 에비에이션하고 아처 에비에이션 이 두 회사가 아주 뜨거운데요.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분석 또 뉴스 기사들 보니까 이 두 회사 기술, 전략, 뭐랄까 미래 가능성까지 아주 비교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1조 달러 시장이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요. 과연 이게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지, 또 핵심 기술은 뭔지,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 SiC 반도체 얘기도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조비부터 좀 볼까요? 2009년에 시작했으니까 회사가 꽤 오래됐네요. 네, 업력이 상당하죠. 5인승이고 로터 6개 달린 모델인데 목표 성능이 최대 160km 비행에 시속이 322km. 와, 엄청 빠른데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는 그냥 비행기만 파는 게 아니라 직접 제조하고 소유하고 운영까지, 그러니까 운송 서비스를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아, 직접이요? 파트너들도 보니까 토요타, 미국 국방부, SKT, 델타 이름들이 뭐 어마어마하네요. 네, 굵직굵직하죠. 반면에 아처는 2020년에 시작했어요. 후발주자죠. 네, 비교적 최근이네요. 네, 미드나이트라는 모델인데 이건 로터가 12개나 돼요. 6개는 기울어지고 6개는 고정식이고. 오, 로터가 더 많군요. 네, 이것도 조종사 포함 5인승인데 전략이 좀 달라요. 한 32km 정도, 그러니까 짧은 도심 구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 짧게 자주, 약간 택시처럼요? 그렇죠. 10분 충전해서 바로 또 띄우고 이런 식이에요. 파트너도 유나이티드 항공, 스텔란티스 이런 쪽이랑 손잡았고요. 사업 모델도 직접 서비스, 아처 UAM, 또 기체 판매, 아처 디렉트도 하고 투 트랙으로 가려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전략 차이가 명확하네요. 조비는 좀 더 길게 도심 간 이동까지 보는 거고 아차는 딱 도심 안에서 짧은 거리를 계속 도는 모델. 맞습니다. 근데 그 아처의 10분 충전, 짧은 거리 반복. 이게 진짜 택시 같은데? 그만큼 기존 교통수단이랑 경쟁도 만만치 않겠어요? 그런 분석도 혹시 있었나요? 네, 그게 사실 아처 모델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뭐랄까 도전 과제죠. 확실한 시간 단축이나 편의성을 줘야 경쟁력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근데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역시 제일 중요한 미 연방항공청 FAA 인증에서 조비가 좀 앞서 있어요. 아, 인증이죠? 네, 총 5단계 중에 벌써 4단계 테스트랑 분석 단계를 하고 있고요. 목표는 2025년 말 상용화. 25년 말이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아처는 한 1년 정도 뒤처진 걸로 보통 보는데 그래도 시험 비행 성공하고 하면서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전략은 달라도 계곡은 실행력이 중요할 텐데 FAA 인증 같은 실제 진척은 조비가 좀 더 빠르군요. 그럼 각자 강점, 약점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조비는 역시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는 거랑 또 자금력이죠. 현금이 한 14억 달러? 그 정도로 추정되는데 와, 14억 달러요? 토요타 투자도 받고 그랬죠? 네, 맞아요. 토요타가 2억 5천만 달러 넣었죠. 이 정도 자금력이면 단순히 돈이 많다는 걸 넘어서 FAA 인증이 좀 늦어지거나 다른 문제가 생겨도 아처보다는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생존 시간이 길다고 봐야죠. 아,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직접 운영하려니까 초기 인프라 투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럼 아처는요? 후발주자라서 자금이나 인증에서 좀 불리할 것 같은데 아처는 대신에 특정 시장, 그러니까 단거리 도심에 딱 집중하고 유나이티드나 스텔란티스 같은 파트너들하고 꽉 잡은 게 강점이죠. 아, 파트너십이요? 네, 항공기 대량 구매나 생산 지원 약속 같은 건 정말 큰 힘이거든요. 근데 역시 자금 조달이 계속 문제예요. 돈 쓰는 속도가 빨라서 추가 자금이 좀 필요하고 최근에는 공매도 업체한테 기술 관련해서 공격도 받았고요. 아, 공매도 공격까지? 네, 항속거리가 짧다는 것도 장거리 노선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고요. 참, 각자 고민이 많겠네요. 근데 두 회사 모두 공통적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일 큰 건 역시 FA의 최종 인증이고요. 그 다음엔 배터리 기술. 아, 배터리. 네, 에너지 밀도 높여서 더 멀리 날고 안전해야 하고 충전 시간 확 줄여야 하고 이게 필수죠. 그렇죠. 전기 비행기니까요. 그리고 또 큰 게 도시 통합 문제. 버티포트라고 전용 이착륙장 만들어야죠. 또 여러 대 뜨면 소음은 어떡할 건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지.
초기 운임이 우버블랙 수준일 거라는데 아, 꽤 비싸네요. 네, 이걸 탈의 의향이 있을지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돼야 해요. 그래서 JP모건 같은 데서도 서비스 시작은 1년, 1년 반 안에 가능해도 진짜 대중화는 2030년대 중반은 돼야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수익은 좀 어렵겠군요. 네, 당장은 어렵죠. 현금 소진은 계속 될 거고요. 여기서 그 실리콘 카바이드, 네. SiC 전력 반도체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게임 체인저라고까지 하던데 아, 네. EVT올은 결국 전력 효율하고 무게 싸움이거든요. 효율과 무게. 네. SiC 반도체가 기존 실리콘보다 훨씬 높은 전압, 높은 전력을 더 효율적으로 다뤄요. 그러니까 같은 배터리로 더 멀리 가거나 더 무겁게 실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하. 그리고 고온에서도 잘 버티니까 냉각 시스템을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또 무게랑 부피가 줄죠? 연쇄 효과네요? 그렇죠. 아까 말한 배터리 기술의 한계, 에너지 밀도 문제를 이 SiC가 간접적으로 좀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전력 효율을 높여서 같은 배터리로 더 멀리 가게 하거나 아니면 냉각 무게 줄여서 사람이나 짐을 더 실게 해주니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울프스피드 같은 회사랑 협력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조비는 기술이랑 인증에서 앞서가면서 장거리 시장까지 보고 있고 네. 아처는 도심 내 짧은 도선에 집중하면서 파트너십으로 돌파구를 찾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둘 다 미래 교통의 혁신을 꿈꾸지만 뭐 기술, 규제, 시장 수용성 이런 여러 허들을 아직 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네. 청취자분께서 주목하시는 이 분야, 분명 잠재력은 엄청나지만 JP모건 말처럼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당장의 성과보다는 좀 길게 봐야 하는 영역이죠. 그리고 실리콘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 발전도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기술이랑 규제가 다 해결된다고 쳐요. 그랬을 때 이 에어택시가 정말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려면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더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소음 문제는 주민들이랑 어떻게 합의를 볼지, 그리고 이게 과연 모두를 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소수만 이용하는 비싼 서비스로 남을지. 어쩌면 이 부분이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질문 아닐까 싶네요.